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14일 기해 첫 번째 기사 1598년 명만역 26년 왕세자가 아침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14일 기해 두 번째 기사 1598년 명만역 26년 김씨 하늘 승정원 좌부 승지로 송준을 홍문관 부수찬으로 이필영을 병조 주화랑으로 이필형을 사헌부치병으로 이함을 사건은 헌납으로 이호민을 정헌대부로에 가자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14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전일 여러 차례 격리를 접견하겠다는 뜻을 말하였는데 내가 어찌 병을 조리하는 방도를 모르겠으며 또 어찌 예를 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모르고서 이런 말을 하였겠는가? 내가 중국 사람들을 접대해 본 일이 많은데 그들을 보면 모두 단정한 점이 부족하고 허황된 사슬을 늘어놓기를 잘하며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기를 꺼리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장점이니 이는 대개 그 성품이 그러한 것이나 혹 풍습의 소치이기도 한 것이다. 지금 내가 병을 앓느라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는 지가 지금 한 달이 되었다. 만약 여러 대인들이 스그러움으로 이러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여 애긍해 하는 뜻을 둔다면 참으로 크게 다양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만일에 불측한 말을 하면서 겉으로는 위문하는 생각을 드러내고 안으로는 불평하는 뜻을 품고 있다면 차마 말할 수 없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설령 걸음이 불편하여 혹 실수를 하더라도 이것은 작은 일로 저들이 허물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며 도리어 병을 무릅쓰고 와서 보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정우는 충분히 생각해서 나를 잘 이끌어주기를 바란다. 내가 격리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로 논하는 것이니 이 말의 뜻도 아울러 잘 알라.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14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정원이 회개하기를 격리가 온 후 상께서 오래도록 접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신들 역시 어찌 일찍이 미안하게 여겨 온갖 염려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다만 상께서 오랫동안 편찮으셨는데 억지로 예를 행하다가 거듭 상하게 될까 염려되어 어제 회개할 때 며칠 동안 더 조리한 뒤에 다시 상의 증세를 살펴보아 정하자는 뜻으로 입게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하기를 받들건대 상께서 생각이 미치신 바가 극히 범연한 것이 아니므로 신들이 감히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겠습니다. 가까운 시일 중에 따스한 날에 접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감히 아랍니다 하니 내일 접견하겠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15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15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상이 격리 아문에 거둥하여 격리와 서로 읍한 다음 말하기를 대인께서 전장에서 돌아오신 지 오래인데 과인이 병으로 인하여 오늘에야 비로소 와서 만나 뵙게 되었으니 몹시 황공합니다. 대인께서 몸소 시석을 무릅쓰며 어렵고 험한 것도 피하지 않으시고 크게 천위를 떨치시어 적의 간담을 떨어지게 하였으니 이후 소통함에 있어서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전일 대인께서 남하하신 뒤에 과인이 곧바로 수행했어야 하는데 군문이 저지하여 끝내 약속을 저버리게 되었으므로 지금까지 한스럽습니다. 하니 격리가 말하기를 그 일은 군문이 전에 이미 나에게 글을 보냈었는데 그곳에 군량이 부족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삼가 성의를 잘 알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어찌 대적이 완전히 섬멸되었겠습니까? 도산의 거사로 흉족들이 간담이 떨어졌을 것이니 앞으로 파주고 형세가 있게 될 것입니다. 황성의 연덕과 대인의 은혜에 대해 참으로 감격스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니 격리가 말하기를 일거에 소탕하려는 것이 나의 뜻이었으나 병력이 부족하고 또 적의 원군이 크게 오는 바람에 군사를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사직 제번을 올리고 현재 성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찌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바라건대 대인께서는 끝까지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사직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경리가 말하기를 제주가 이를 이루기에 부족함으로 사직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삼도에는 이미 총병을 나누어 보내어 둔수하도록 하였으니 귀왕께서는 모름지기 배신들을 신칙하여 다시금 힘쓰게 하십시오. 오늘날의 이 일 가운데 축성과 둔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병 몇만이 나올 것이나 중국의 배는 황해를 벗어난 적이 없으니 귀국에서는 모름지기 황해에다 배를 많이 만들어 두어 전선으로 쓰도록 하십시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매우 묘합니다. 대인께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신설하고 교역하는 것이 극히 상세하니 매우 감격스럽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오 총병이 영천에 주둔하려 한다고 하는데 이 지역은 당파됨이 가장 심하여 전량을 계속해서 대기가 어려우며 시절 또한 늦어 농사도 짓기가 어려우니 전과 같이 충주에 주둔하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경리가 발끈 화를 내며 말하기를 장수의 영이 이미 내렸으므로 변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가 만약 가기를 싫어한다면 어떤 장관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국왕께서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남인들은 뭔디 간사하니 반드시 국왕을 만나 보았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나라의 사세로 품위한 것일 뿐입니다 하였다. 경리가 말하기를 이미 정하였으므로 고칠 수 없으니 감사에게 신직하여 울양 등의 일에 특별히 힘쓰도록 하십시오 하자 상이 말하기를 중국 군사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머리까지 오느라 말이 많이 손상되었으니 우리나라에서는 힘이 미치는 대로 준비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어찌 감히 값을 받고 주겠습니까? 전일의 군문이 은자를 발급하여 말을 사들이게 하였는데 과인이 여러 차례 사양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으니 마음이 참으로 황공합니다. 여러 섬에 있는 말을 현재 잡아내오고 있으니 대인께서는 은자를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경리가 말하기를 중국의 군량을 운반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느 일인들 중국의 은자를 쓰지 않겠습니까? 외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마병이니 오늘날의 일 중에서도 말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은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단지 걱정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말을 많이 구하기 어려울까 하는 것입니다. 어찌 감히 말값을 받겠습니까? 하니 경리가 문자를 시켜 고사 찰류를 가져오게 하여 영락연간에 말 한 1만 피를 공납하였다는 조항을 보아 보이면서 말하기를 귀국에서는 예로부터 많은 말이 산출되었는데 지금 어찌 말이 없다고 하십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평소에는 만 필의 말이라 하더라도 쉽게 얻을 수 있었으나 지금과 같이 심하게 탕폐된 때에는 가축들도 거의 없어졌으므로 이와 같이 답답하고 민망해하는 것입니다. 하니 경리가 말하기를 배신들이 말이 없다고 핑계대더라도 국왕께서는 그들의 말을 믿지 말고 다 방면으로 조처를 취하셔야 합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모마하는 자에게 재직하는 일에 대해 아직 이미 신직하고 방문을 붙여 알렸습니다 하였다. 경리가 또 고사 찰료 가운데서 외노를 접대하는 조항을 뽑아 말하기를 전에 외적과 이와 같이 상통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견미가 이와 같은데 지금은 어째서 쌀을 주고 강화하기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하자 상이 말하기를 대마도는 본디 우리나라 땅으로 외노들의 소유가 된 것인데 몰래 쳐들어와 소란을 피울 염려가 있으므로 중국 조정의 달자들에게 대하는 것과 같이 기미의 실적을 썼던 것일 뿐입니다. 하니 경리가 말하기를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내가 마침 보았으므로 말한 것일 뿐이니 괴념치 마십시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만약 분부하신 일이 있다면 하실 일이 없다면 물러가고자 합니다. 하니 경리가 말하기를 뒤에 회사하겠습니다 하였다. 서로 흡하고 상이 물러나왔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15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영상 유성룡의 차자에 답하였다. 지금은 대신이 사퇴할 시기가 아니니 경은 조리하면서 속히 출사하라.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15일 경자 네 번째 기사 호조가 아래기를 용산 창에 대미가 400여석, 소미가 6,000여석, 콩이 3,900석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대미의 수가 이와 같이 적으니 비록 경리가 회자한 내용대로 대미 1분에 소미 2분을 방출한다 하더라도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선운해 오는 쌀이 없으면 앞으로 5일 동안 지급해야 할 수량도 반이나 부족하게 됩니다. 소미 역시 겨우 수십 일을 지탱할 수 있으니 서변의 선운해 올 곡식을 독촉하여 실어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난처하게 될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양서에 응당 실어와야 할 대미 중 미처 실어오지 못한 것과 소미 중에 배에 실어놓고서 미처 발선하지 못한 것 및 중국의 미두로 쌓아놓고서는 미처 배에 싣지 못한 것을 밤낮을 가리지 말고 독촉해 운반해 올 일과 전에 계하받은 호남의 대미 1,000석을 속기 실어 올 일을 황해, 평안, 전라도 관찰사와 해운 검찰사, 황해도 독운 어사, 해운 판관에게 하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유총병의 대군이 머지않아 도착할 것인데 양양이 이와 같이 결핍되었으니 중국의 양국을 육운하는 일은 남이공이 내려가기를 기다려 상의한 후에 독촉하여 실어와야 합니다. 해운하는 일도 긴급히 재촉해야 하니 경기에 분정한 선박 중 조우포에 도착하지 않은 선박을 경기감사로 하여금 독촉하여 발송하게 하고 경강의 선박도 역시 주사로 하여금 어부로 장비에 기재된 선박 외에는 그 나머지를 상책하여 사설을 살펴보아 차례로 조우포로 보낼 일을 주사대장에게 이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1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과 낮에 문언하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16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상이 형 군문을 가서 보고 말하기를 근래의 병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문안하지 못하였으므로 항상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니 군문이 말하기를 국왕의 몸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상본의 문장은 누가 지은 것입니까? 매우 좋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이 호민이 지은 것입니다. 하니 군문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무슨 관직에 있습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원임 예조 판서입니다. 하니 군문이 말하기를 한림에서 올라간 것입니까? 하자 상이 그렇다고 하니 군문이 말하기를 글뜻이 좋으며 글도 아주 미리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대인의 언덕을 입어 이에 의지하여 살아나가게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서쪽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으므로 군신들이 모두 서운해합니다. 대인께서는 언제 돌아오실 것입니까? 하니 군문이 말하기를 용병하는 날에 돌아올 것입니다. 뒤이어 13성의 군병이 이달아 나오고 수병이 10여만석의 군량을 싣고 한꺼번에 도착할 것인데 내가 의주로 가서 그들로 하여금 채척하여 속히 오게 하고자 지금 가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께서 며칠 후에 다시 돌아오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별을 듣고자 합니다. 하니 건문이 말하기를 이곳에는 영병 대장이 많이 있고 격리도 있으며 유제독이 또 나와 격리할 것이니 기구의 군기 등의 일을 충분히 맡을 만합니다. 나는 이곳 조선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보증과 요기 등처도 역시 관할하고 있는데 또 달자의 성식이 있으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였다. 이어 서로 읍하고 나왔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16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저녁에 형 군문이 회사하였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16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약방제조 이원익과 부제조 서성이 아뢰기를 신들이 듣건대 내일 군문의 행차에 교회에서 전송하는 예를 행하실 것이라 합니다.
지금 날씨가 음습한데 상께서 연일 거동하신 뒤에 또 다시 멀리 교회까지 나아가 오랫동안 축축한 땅 위에 전주하시면 다시 상하실까 두려우니 답답하고 염려스러움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10분 성상의 증세를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혹 전에 대신들이 아랜대로 세자가 임명을 받들고 교회에 나아가 전송하는 것도 역시 무방합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대신 행하게 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17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17일 애민 두 번째 기사. 상이 홍계원에 거둥하여 형 군문을 전별하였다. 맞아들여 자리를 정하자 군문이 말하기를 저번에 척추 가등 청정이 보루가 된 중국 사람을 꿰어 거짓으로 나의 표첩을 만들고는 그들을 시켜 조선에서 정탐하다가 수원에 머물러 있던 중국 사람들에게 잡혔는데 국왕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매우 경악스럽습니다 하였다. 군문이 말하기를 그가 지난번에 와서 허실을 정탐하여 돌아갔었는데 지금 다시 나왔다가 사로잡혔다고 하며 또 전에 조선 사람들도 역시 꾀임을 당하여 매번 정탐하였다고 하였으니 앞으로는 각별히 요패를 차도록 하여 10분 언금하십시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닌 것으로 국내의 허실을 담대한 것이니 극히 증오스럽습니다. 국왕께서는 성문의 안팎을 살펴 금지시키도록 신측하고 또 외방의 배신들에게도 특별히 사찰하도록 하여 세작배들이 마음대로 나다니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허실을 담지할 뿐만 아니라 창고와 무기고 등에 불을 지르기도 하니 몹시 두렵습니다. 또 나라 사람들에게는 각각 요패를 차도록 하면 간첩을 식별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마사는 90리길입니다. 오늘 차마 이별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길이 멀기에 부득이 물러가고자 합니다. 아니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잘 지키지 못하여 종사를 잠시도 보존하기가 어려웠는데 중국 조정에서 이미 대병을 내보내고 또 군량을 보내주었으니 황은이 만극합니다. 그리고 여러 대인들께서도 우리나라 보기를 한 지방과 같이 여겨 힘을 다해 주선해 주시니 여러 대인들의 덕에 대해서는 비록 이 몸이 죽더라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였다. 군문이 말하기를 내가 전년 10월부터 병량을 보내주기를 청하였는데 미처 오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얼음이 풀려서 병량이 많이 나왔으니 외적은 토병할 것도 없습니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둔정과 수성에 10분 힘쓰십시오. 또 신하들의 현부를 분명하게 알아서 어진 자는 진출시켜 상을 주고 불초한 자는 물리쳐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번 걸음은 병량을 계속해서 보내도록 하고자 해서 병량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이 만약 경작을 하지 못하게 되면 살아갈 길이 없을 것이니 힘써 권장하기 바랍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저의 사후관들이 노고가 많았으니 이 원익에 물어서 차례대로 올려 쓰시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그것은 바로 직분상 당연한 일로 수고에 대한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항상 근면하지 않을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부가 이와 같으니 분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거리가 멀고 도로조차 좋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봄날인데도 오히려 추우니 귀체를 보증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군문이 말하기를 외적을 금년 내로는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로에 이미 분병하였고 수병도 겸하여 오니 외적은 평정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서로 읍하고 떠났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17일 애민 세 번째 기사 경리 도감이 아뢰었다. 경리가 오늘 아침 모화관에 있을 때 박인상으로 하여금 말을 전하게 하기를 나의 권하에 있는 사람들은 잇따라 세작인을 잡았는데 그대 나라에서는 내가 일찍이 분부하였는데 어째서 한 명의 세작인도 잡지 못하는가. 배신은 국왕에게 아뢰어서 엄하게 세작인을 잡게 하라 하였는데 부총 이영이 직상 근처에 있으면서 복건인으로 보로가 된 자가 중국 사람의 모양을 하고 방향하는 곳에서 곡식을 달라고 하는 것을 잡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 것인 듯 합니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17일 애민 네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오늘 군문이 말한 세작에 대한 일은 몹시 놀랍습니다. 포로들을 분장시켜 내보낸 인류가 거짓 표첩을 만들어 몰래 오간 일에 대해 10분 엄하게 기찰하라는 뜻을 비변사로 하여금 속히 의논해서 사도위에 하유하게 하소서. 그리고 경성의 안팎과 성문을 출입하는 사람을 상세히 사찰하도록 신칙하는 일을 병조와 좌우 보도대장에게 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패를 차고 다니는 일에 대해서도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에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18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미시부터 유시까지 햇무리가 졌는데 햇무리 위에는 관이 있었으며 안은 적색이고 바깥은 청색이었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18일 개미호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18일 개미호 세 번째 기사. 지휘 황응량이 시어서에 왔는데 상이 접견하였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18일 개미호 네 번째 기사. 통제사 이순신의 서장에 소조 행장은 예교에 주둔하고 있으며 2월 13일에는 평수가가 그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같은 곳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사는 멀리 나주 경내의 보화도에 있으므로 나강과 흥양 등의 바다에 출입하는 외적이 마음 놓고 마구 돌아다녀 매우 통분스럽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잔잔하니 이는 바로 흉족들의 소란을 일으킬 때이므로 2월 16일에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보화도에서 바다로 나아가 17일에 강진 경내의 고금도로 진을 옮겼습니다. 고금도 역시 호남이 좌우도의 내 외양을 제어할 수 있는 요중지로 산봉우리가 중첩되어 있고 후망이 되어져 있어 형세가 한산도보다 배나 좋습니다. 남쪽에는 지도가 있고 동쪽에는 조이약도가 있으며 농장도 역시 많고 한자빈도 거의 1,500여 호나 되기에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였습니다. 흥량과 광량은 계사년부터 둔전을 하였던 곳으로 군민을 초집하여 경작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18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전라우수사 안위의 계보내 신은 본월 14일 보화도에 도임하였는데 동월 16일 통제사 이순신과 함께 소속된 각 관포의 전선을 거느리고 강진의 고금도로 진을 옮겨 전비를 다시 조치하고 더욱 새롭게 하여 변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해로의 적세는 흥양 이선은 아직까지 적이 왕래하지 않고 있으며 적중에서 불러온 사람들이 초사이에 예교의 적도들이 점점 들어와 군사를 증가하고 요새를 만들어 오랫동안 주둔할 계획을 세운다고 하였으니 매우 통분스럽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18일 개묘 여섯 번째 기사. 통제사 이순신의 서장에 흥양현감 최희량의 치부에 정탐인 조언방이 와서 보고하기를 순천 3일포에 진치고 있던 외적의 주사의 진영을 옮겼다는 것을 듣고 2월 24일 예구여로 옮겨가 합하여 현재 성을 쌓고 있다. 외장 평수가가 2월 7일에 여역으로 죽었는데 10일에 배에 실어 본국으로 들여보냈고 현재 앓고 있는 외적들이 적군에 많이 있으며 죽은 시체가 널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1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과 저녁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19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상이 오후 요충을 가서 보려고 대가의 총병의 사체에 이르자 차비 통사가 와서 고하기를 총병이 말하기를
내가 충주에 머무는 일로 양경리에게 주의를 얻었는데 지금 또 고관께서 와서 만나면 이것은 나의 잘못을 더하는 것이다. 내가 이곳에 있으면 부득이 만나야 할 것이다 하고 말을 타고 혼자서 한강 길로 달려가면서 기패를 시켜 이 뜻을 진달하게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언을 멈추고는 사관 박승업을 시켜 배첩을 가지고 총병이 간 곳으로 가서 고하게 하기를 대인께서 전장에서 돌아오신 날부터 과인이 즉시 나아가 만나보려 하였으나 마침 병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였소이다. 지금 대인께서 또 남쪽으로 내려가 멀리 싸움터로 들어가시게 되었으므로 와서 만나려 한 것인데 대인께서 과인을 피하여 그곳으로 가셨으므로 저희 작은 정성을 드러낼 길이 없게 되었소이다. 이에 삼가 사관을 보내어 문안 드리외다 하고는 어가를 돌리어 황궁하였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19일 갑진 세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어제 상께서 격리를 접견하실 때에 날이 이미 저물었었습니다. 그 아래의 장관들은 격리와 비교하면 준비가 현격히 다르므로 만나는 것을 뒷날로 미루어도 불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이미 저문 뒤에 허유격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동가하시었다가 밤이 깊어 황궁하셨으니 옥체가 수고로울 것이 염려될 뿐만 아니라 지존의 동정 역시 몹시 전도되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가까이 아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한마디 말로 저지하지 않고 묵묵히 있었으니 지극히 그릅니다. 도승지와 색승지를 아우러 측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접견하는 일은 내가 한 것이지 승지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19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지평 이 비령이 와서 아뢰기를 18일 허유격을 접견할 때에 유격이 연회를 파할 때까지 잡스럽게 여러 음악을 연주하였는데 그 일이 비록 허유격이 한 일로 우리 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기는 하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오로지 주상을 위해 베푼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없다는 뜻을 극진히 진술하였는데 청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상께서 묻기까지 하였는데도 그대로 있으면서 주선하지 않아 성상께서 와신 상담하고 계시는 뜻을 끝내 드러낼 수 없게 하였으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죄가 큽니다. 도승지와 색승지를 아울러 채차할 것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처음에 이렇게 한 것도 역시 뜻이 있는 것으로 애초부터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19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요패를 차게 하는 것을 시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소유스러워 혹 다른 폐단이 생길까 염려되었으므로 전에 이미 시행하기에 어렵다는 것을 깨달하였습니다. 지금 군문의 분부가 이와 같고 경상병사 정기룡과 전라감사 황신이 모두 시행하기를 청하였으니 우선 이 양도에서 시행해보아 이론가의 여부를 살펴본 뒤에 다른 도에도 시행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이 뜻으로 양남의 감사에게 하사하여 편리함과 여부를 헤아려 치게 하게 한 편의에 따라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19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정원의 계사에 오늘 군문이 말한 세작에 대한 일은 몹시 놀랐다. 포로들을 분장시켜 거짓 표첩을 만들어 몰래 오간 일에 대해 10분 엄하게 기찰하라는 뜻을 비변사로 하여금 속히 의논해서 사도에 하유하게 하라. 그리고 경성의 안팎과 성문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상세히 사찰하도록 신칙하는 일을 병조와 좌우 보도대장에게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표를 차고 다니는 일에 대해서도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자 상께서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셨습니다. 군문이 말한 바 가등청정이 거짓 표첩을 만들어 몰래 오가면서 정탐하게 한 일은 몹시 놀랍습니다. 청정은 흉악하고 교활하니 반드시 이런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신들이 전부터 의심하고 염려하여 각도에 행문하여 기찰하도록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외방에서 심상하게 보아 금지시키지 못하여 세작의 무리들로 하여금 서울 가까운 곳에까지 횡행하게 하였으니 더욱더 놀랍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외방은 찰방의 자사원으로 정하여 모든 길 가는 이색인을 엄하게 사찰하도록 하고 경성은 별도로 적당한 사람을 차정하여 성문을 지키게 하고 보도 군관들을 많이 정하여 엄하게 술라를 돌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일은 상벌이 없으면 사람들은 권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적의 간첩을 체포한 자는 적을 참한 것과 같은 상을 주고 관할하는 지방에 적의 간첩이 왕래하는데도 적발해내지 못한 자는 군율로 처리할 일을 특별히 하삼도 및 경기 강원 등도의 감사에게 하사하고 병조와 좌우 보도대장에게도 착실히 거행하도록 신칙해야 합니다. 요표를 차고 다니게 하는 것은 신규에 관계되는 것이니 대신과 본사의 당상이 모두 모여 의논에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되 세작 1명을 잡은 자는 적 2명을 참한 것과 같은 예로 상줄 것으로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라. 이 뜻을 각 도에 하유하라 하였다.